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저희 얼굴이 짠 하고 나왔죠? 짠. 조금 젊어진 듯한 느낌이기도 하다 오늘. 아무튼 반가워요. 자, 추석 먼저 부를게요. 긍정의 선물님, 그리고 부자오빠님, 대박이지님, 녹보수님,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계시네요. 게스트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저와, 제가 필명을 불러드릴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늘품님, 이준기님, 어서 오시고요. 문미영님, 박윤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선영님, 노후연금 만들기님, 그리고 이동훈님, 김태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계속 더 들어오시겠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어떤 거를 의뢰하셨는지 먼저 좀 써보고요. 시장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조금 풀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임정민님, 늦둥이맘님 오셨어요. 늦둥이맘님. 큰일 하셨네요. 늦둥이 보시느라고. 조학래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우리 이준기님께서 문의하신 빙그레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테크. 늘품님의 시공테크. 3번이 대덕전자요. 그 다음에 4번은 토비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센트랄 모텍. 이름이 어디 신기하다니. 센트랄 모텍. 그리고,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이름들이 어째 범상치가 않아. 로보틱스, 그 다음에 루미 마이크로, 그 다음에 LG 상사, 그 다음에 마니커까지요. 늦었어. 마니커 까지. 마니커 마이커네. 마이커스 반갑다. 괜찮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하다 보면 좀 민망한 오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반갑다는 좀 신선했어. 오늘 재밌었어요. 좋아요. 행복 플래너님.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들 9개 일단은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잠깐 볼까요? 시장 상황. 삼성전자가 3.6% 상승. 야, 삼성전자 재미없을 텐데, 뭐, 사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오른 거예요. 보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오른 거예요. 현대위아 보셨어요? 와, 8%. 다른 거보다 좀 덜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다른 거보다 좀 덜 올랐어요. 그 다음에 낙폭도 좀 큰 편이고. 사실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도요, 보면, 뭐, 더 많이 올랐어요. 분위기가 지금 보시면 얘들은 조정이 없이 그냥 옆으로 서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확실히 상승폭이 더 큰 거죠. 얘는 들어왔다 올라가기 때문에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식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오늘 매수해서 갖고 있다 말씀드렸죠.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상승 뭐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 말이야. 레버리지. 벌써 27% 수익이네요. 내일 또 조금 올라가면 30% 넘어 뭐 할만하지 않나요? 근데 시장에 겁을 내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거 못 사잖아. 그죠? 자랑지. 자랑 빼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저 새끼 잘하는구나. 듣고, 제 이야기 조금 더 귀담아 듣지 않으실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치 테마주들도요, 남선 알미늄,
네, 조심하라고 했잖아. 사지 말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온 다음에 다음날 빵 하고 아침에 튀지만 대부분이 그냥 많이 쳐 올라갔다 싶으면 또 사람들 많이 관심 가진다 싶으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침에 24%는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쭈르륵 미끄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한 10% 이상 또 나와버리잖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과연 저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패닉이 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될 때는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상태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말고 특히 테마주들은 그래요. 단기에 급등을 쳐서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그냥 안 사는 이만 못합니다. 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정치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여러분의 네, 몫이 아니란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미리 사셔야 돼요. 미리 사서 2, 30%씩 깔아 놓든가 아니면 아예 저처럼 네, 1,000원대에 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갖고 가든가. 네. 이건 뭐 다음번 총선까지도 대선까지도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또 그냥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그냥 하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단기적 등락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자꾸 그냥 터지고 그러는 것은 개인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가 나오게 되면 조심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리스는 이미 끝났어요. 생생부자님. 항상 우리는 아시죠? 네. 5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나마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죠. 이미 다 끝나버렸죠. 네, 끝났어. 간만에 오셨지만 네, 간만에 끝났네요. 금방 끝나 아시잖아요. 나 이 정도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오면 바로 매진이야. 네, 그러니까 항상 저를 보기 위해서는 미 예매를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의 종목이 아닌데 에이씨 뭐하러 들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제가 분석해 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비슷한 내용들 또는 저렇게 보면 되겠구나, 내 종목도 저런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내 거에 짬뽕 시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분석하면 되잖아요. 사실 종목 분석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문가만 종목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왜? 어차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길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계속 우회전만 하다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모든 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신도시의 길들은 다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예. 이거 이해 못하시면 길 나서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옛날 도로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막 얽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드리는 종목 진단은요, 신도시의 길과도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종목 이름만 바뀌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항상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맥점은 보지 않고요, 결과만 항상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라고 아니면 더 사라고 팔으라고 뭔데요?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 그래서 설명 필요 없고 결과가 뭔데 요점만 좀 간단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요점만 간단히 그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네, 잘 아시잖아. 연애를 하셨을 때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예쁜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몰라. 네, 남자들은 몰라. 백날 그거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봐 그러면 백날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말해줘도 모르는 게 남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화났어. 네. 남자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얘가 왜 화가 났지?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빵 터지죠. 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 그러면서 우리 헤어져. 빵 사랑이 식었어. 야,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만 보지 마.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때 이거 내가 닭다리 한 개 더 먹었고 네가 화가 났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닭다리 너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종목도요. 진단을 받을 때
매도입니다. 매수입니다. 뭐 더 가져가세요. 뭐 홀딩하세요. 뭐 신규를 매수해 보세요. 여기에만 중점을 두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매수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절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이래서 절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테마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이놈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럼 내 종목은 여기다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지금 방송은 제 방송은 얼마나 오래 들었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전문가 되고도 남지. 근데 왜 안 되고 있을까? 네, 왜 전문가가 안 되고 있을까요? 나는 이게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자다깨나 그냥 눈만 뜨면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되고 이걸 또 연구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그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해석해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그냥 준 전문가들. 네, 그 정도는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설명 잘 들으시고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꼭 내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끝났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의 종목 진단은 네.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거죠. 네. 자, 빙그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빙그레는 점상, 그 다음에 팡 뛰어서 항상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단기 상승이 일어났을 때 윗꼬리와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지면 뭐라 그랬죠? 요것은 무조건 매도라 그랬어요. 네, 매도. 점상까지는 좋았어. 네, 점상이었으니까 이건 강한 상한가잖아요. 점 상한가, 강한 상한가. 그러면 요놈이 요렇게 빵 하고 갭상승해서 뛰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시초가가 형성되고 나서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양봉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윗꼬리 달고 음봉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이건 무조건 매도예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잘 가는 놈이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윗꼬리도 달릴 수는 있겠지만 음봉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봉 자체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거래량이 다 뭐예요? 매도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부분들은 이런 식이죠. 도대체 무슨 재료가 있었을까 한번 보죠. 4월 1일 네, 만우절로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왜 올라갔어요? 4월 1일 날. 뭐 때문에?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M&A잖아, M&A. M&A. 네. M&A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M&A.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것은 생뚱맞은 거죠. 그 건설주가 갑자기 바이오주를 사들여. 생뚱맞은 거기 때문에 이건 시너지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요거는 그냥 다 같이 죽자 또는 뭔가 이 건설 원래 하던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걸로 물타기 하려는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 요거는 뭐예요? 원래 하던 놈을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경쟁선상에 있었던 놈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 점유율 확대, 시너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빙그레에서 콘을 팔고 혜태 아이스크림에서 아이스바를 팔았다면 원래는 콘만 팔던 회사가 아이스바까지 같이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 커지겠죠. 시너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박 맛바를 팔고 저기서는 사과 맛바를 팔았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수박 사과 맛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항상 M&A는 이래서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시너지가 아주 좋습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빙그레가 혜태 제과의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죠? 네, 문제가 뭐예요? 빙그레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빙그레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뭐 다 좋은데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장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단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임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빵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죠. 경쟁 상대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 확대, 그 다음에 같은 업종, 동종 업종 내에서 시너지 등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와, 그럼 빙그레 엄청나네. 점상아까 빵 뛰었을 거야. 그 다음날도 올라갔는데 야 근데 그렇게 되면 빙그레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지출 많겠네. 잊지 마자. 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돈이 지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진다. 모든 M&A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M&A가 됐을 때 올라가는 주식은 혜태 아이스크림 올라갔어야 되죠. 근데 혜태 아이스크림은 상장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요 빙그레가 올라갔던 부분이 거고, 혜태 제과 같은 경우를 볼게요. 혜태 제과. 요것도 비슷한 모습이네. 근데 요거는 팔아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더 올라갔어야 돼. 얘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왜 주가가 올라가다 말았을까요? 네. 한다고 안 한다고? 얘는 지금 보면은 신용등급이라든지 뭐 적자 부분인 이 빈과 부분을 매각하면서 앞으로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얘는 왜 내려갔지? 요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자회사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혜태제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적자 사업부를 떼어내서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는 혜태 아이스크림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빙그레는 일단 그런 내용으로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한번 내보죠.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었을 텐데 그 즈음이 아마 요즘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옛날부터 뭐 그걸 인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고요. 적어도 1, 2년 전, 2, 3년 전부터 계속 물밑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여기가 두꺼운 매물대가 됐겠죠. 네, 왕창 물렸어. 무지하게 물렸어. 75,000원에서 반토막이 났어. 이 사람들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어차피 인수는 하긴 할 건데, 네, 해체제가를 사긴 살 건데, 해타 그 아이스크림을 사긴 살 건데 뭐 주가가 일단 너무 많이 빠지니까 기분이 좀 나쁘네. 예. 그럼 요거 어느 정도 좀 돌려줘라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반등을 좀 세게 만드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뭘 했을까요? 네, 아마도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네. 근데 M&A가 어떤 부분들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서 주가가 뛰어 올라간 것만 보고 매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손실률이 제법 크겠죠. 위쪽까지 보면은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날 플러스 거의 40% 빠진 건가요? 이렇게 되면 네, 한 30% 넘게 빠진 거네요. 그죠? 30% 정도 하락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또 피곤했겠는데 이거는 또 금방 회복이 안 돼요. 다만 아래쪽 지지선 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얼마나 지켜지느냐가 관건이겠죠. 요 갭적인 부분. 그래서 5만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테고요. 5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 주가는 또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시장에 따라서 바닥에 대한 포인트만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겠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요 매물을 다 소화했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요거대로 그대로 뭐가 될까요?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보통은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거래량 터진 날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겠죠. 그러면 이 거래량에 상응하는 부분이 어느 날 또 좀 비슷한 시기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자 이빨 관련한 부분에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비슷한 수준을 급하게 넘어가면 안 될 거고요. 완만하게 이거 계속 올라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가야지 될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한 것에 대한 시너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당장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너지 효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여름이 굉장히 더우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이제 여름철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따뜻하긴 해도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잘 팔리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업종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8만원 수준이 오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 대비 100% 상승한 시점이기도 하고 매물이 많은 매물대이기도 했으므로 매도에 대한 압박이 심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해야 할 일은 현 구간, 이게 현 구간 아니야, 5만원 수준의 지지선을 확보하고 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상승세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은 혜태 아이스크림의 인수에 따른 시너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 관점이 돼야 되겠죠. 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5만원의 지지선을 보고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관망하고 방향성이 결정되면 고민해 보세요. 매수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수해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여기 팍딱 들어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평선 역배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돈이 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꼭대기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데서는 매수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시공테크 갈게요. 시공테크. 이런 패턴도 요즘에 많아요. 네, 이런 패턴들이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가. 네, 유행이에요. 유행.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뭐 기관들의 매수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였다기 보긴 좀 그렇고 그냥 방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방어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등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 상승 추세를 살짝씩 이탈하는 포인트 잘 보세요. 네. 요 포인트가 언제적이냐면 여기 이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요 포인트가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13, 2014 이럴 때는 언제냐면 네, 아시다시피 유럽 뭐 영국의 디폴트라든지 영국의 그 디폴트가 아니죠. 브렉시트 또는 유럽 시장이 그
뭐 그리스 디폴트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그때가 이제 2011년 요때 뭐 이런 비슷한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뭔가 시장에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이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냐 아니냐를 좀 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 시기 때마다 보시면 뭐 제가 미리 보고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 시기 때마다 기관들 매수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역대 기관들의 매수세를 좀 봤을 때 포지셔닝은 네,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수준. 즉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매수가 몰려 있다는 것은 요 즈음에서 이제 더 이상 밀릴 필요 없어,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해 라는 관점들이 나오겠죠. 다만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역배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아내려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역배열 계속 진행되죠. 그럼 잡아내려면 적어도 이런 거 나타나야 돼요. 이런 거 나타나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계속 내려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평선을 좁히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작업이었다. 예, 일련의 작업이었다. 정배열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항상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향 추세에 있던 것들은 무언가 수렴을 통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종목 진단의 핵심이고요. 종목 추세의 비밀이에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냥 하락 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거 띄어먹고 그냥 우상향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기어 내려와서 무언가 핵심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반드시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이야. 그럼 지금은 아직은 멀었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려면 횡보가 나가거나 올라갔다 다시 기어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는 일단은 바닥인 것 같긴 해요. 저점인 것 같긴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 괜찮아요. 홀딩 괜찮고요. 요 위치가 지켜지게 된다라면 계속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 즈음에서 또는 뭐 4,500원 요 즈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낼 테니까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자리는 일단 소량 매수도 나쁘지 않겠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거 괜찮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바로 올라간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시간 역배열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아직 방향 보세요. 장기 평선의 방향은 아직도 우하향입니다. 난 아직도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짧은 이동평균선들이 아니야 이제 가야 해 라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랫동안 이 내려오고 있었던 이 장기 이평선 돌리기 위해서 이 단기 이평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단시간에 추세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바닥 잡아야 되니까 지금이 바닥이라도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 나쁘지 않아요. 성장성 나쁘지 않아요. 추세도 지금 현재라면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네,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엔 그냥 어지간하면 다 찔러도 되지 않을까? 네. 요즘에 뭐 매수 너무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찔르면 대충 나오잖아. 그 보통은 이렇게 저점이 심하게 나올 때는 다트 빼레락 돌려가지고요 던져. 그래서 꽝 오케이 너다. 그거 사도 대충 수익 나올걸요? 아닌가? 요즘에 수익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저렇게 무리하게 위에서 따라가가지고 매수해서 콱 물리거나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 시장과 관계없이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장이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원래 빠지던 놈, 그런 것들 붙잡고서 그냥 이렇게 헤매고 있거나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손 쓰지 못하고 그냥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몰빵 쳐가지고 그냥 뭐 네, 맛이 가 있는 상태, 이런 거 아니면은요 요즘에는 그냥 대충 사면 다 수익입니다. 대충 사셔도 수익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와서 사도 그냥 수익 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월급 타면 계속 사시란 말이에요. 네.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내일 조정 나오면 또 성취자 이 새끼가 사라고 그랬는데 뭐 주식가가 그렇게 또 조정을 받고 있네. 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네, 항상 매수도 그렇게 또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시공테크 볼게요. 시공테크.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나옵니다. 네, 상승세가 나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추세의 하단을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하향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가려면 한 달 후에 월급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때 되면 또 살 게 있어요. 어차피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 또 사면 돼요. 언제까지요? 네,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거 아시죠? 넘버 3. 네, 넘버 3에서 그 송강호가 뭐라 그래요? 황소뿔. 최영이 알아? 최영이? 황소뿔. 나 최영이야. 어? 그러면서 때려. 언제까지? 황소뿔이 부러질 때까지. 나 최영이야. 빡. 네. 계속 때리는 거야, 그냥. 네, 언제까지 사면 돼요? 수익 날 때까지. 네. 그 넘버 3에 나오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나 최영이야. 그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옛날에. 나만 아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넘어가면요. 월급 타면 또 사세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 월급 타면 또 사시고요. 그건 한 방에 털로 하지 마세요. 시기는 아직 느긋하게 많습니다. 네. 자, 다만 추세가 네, 하향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평선 밀집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역배열 상황이므로 시간은 필요하겠죠?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홀딩이나 매수는 괜찮으나 각오하고 매수 홀딩 하셔야 합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관없으나 매수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야, 네가 사라고 샀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나도 잘 모르게 되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갭이라는 부분이 일단 지지선, 여기 지지선 바닥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두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총이 1000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네, 붐이 좀 나오게 되면 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네. 뭔가 시기를 좀 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대덕전자 갈게요. 대덕전자는 좋은 회사예요. 아마 이번에 들고 계신 분들은 배당도 받으실 거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뭐라 그랬죠? 억울하다 그랬습니다. 억울해. 아, 나 좋은 회사인데 나 배당도 잘 주는데 나 억울해요. 네.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돌림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대로 추세로 간다라면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 시기는 일단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여기는 없어. 이렇게 보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그 다음에 아유 너무 많이 올라왔나?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의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 박스 흐름이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생겼거든요. 실제로는 고점도 살짝 높아져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흐름대로 본다면 이렇게 넘어가서 짜자자잔 해서 원래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딱 그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죠. 아,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을 이 정도까지 빠졌어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에이 뭐 그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억울해요.
아, 이거 금방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럴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억울한 종목이 많아요. 아, 이건 너무 심한데요. 네, 이런 거. 지금 날 뭘로 보고, 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주가를 빼뜨린 거야? 막, 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기업 상당히 억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조가 넘던 기업이거든요, 시총이. 네, 시총 1조 넘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6천억대 쪼그라들었어. 뭐 반토막까지 빠졌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이 기업은요, 지금 현재 시점은 우상향의 장기적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자체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워낙 좋습니다. 부채율 지금 보시면 작죠. 유보율 많죠. 네. ROE는 뭐 조금 작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적 증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PBR, 퍼 모두 다 저평가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사주는 게 좋겠죠. 다만 지금은 다 기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면 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사자마자 재미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야 될 때는 요럴 때 사거나, 네, 아니면 요럴 때 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요 둘 중에 하나에서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올라와서 저항대 근접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또 재미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 추세를 본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기업도 좋고 추세도 장기적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의 하단에 있어요. 추세의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추세의 시점으로 들어가려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해야겠는데, 보유 중인 분들은 기업도 좋고 추세도 좋으니까 홀딩 하셔도 괜찮겠죠? 괜찮죠? 그런데 매수는요, 단기 상승을 통해서 저항에 가까워졌죠. 졌으므로 당장 매수하면 수익이 적거나 단기 변동으로 재미없을 수 있겠죠. 네, 재미없을 수 있죠. 그러면 매수해놓고 또 수익이 안 나온다, 손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기분 나빠져서 또 팔아먹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몰라. 네. 그러니까 홀딩만 하시고요. 매수는, 그래서 매수는 당장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다렸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아예 이 저항대를 뭐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격을 좁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항에 가까우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조정을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개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격, 지금 많이 벌어진 이격이 어느 정도 좁혀지거나, 또는 뭐 하여튼 간에 이제 요거는 지금같이 몸통이 크고 추가 상승이 다음날 나타나게 되면 매수가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네, 하여튼 깎아줄 때, 네, 깎아줄 때 요거는 뭐 대응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일단 매수는 좀 기다리자. 조금 조금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돈이 없잖아요, 박선영님. 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네, 마음이 갈 때 같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저걸 세워야 돼요. 저도 이게 종목 진단하거나 뭐 종목들 발굴할 때 사고 싶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도 괜찮겠는데, 저것도 괜찮겠는데, 진단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나도 돈이 없어요. 저도 월급쟁이기 때문에 월급날 돈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뭐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네, 그것이 미덕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네, 꼼쳐놓은 돈 찾지 마시고 다음날 월급 때까지 기다려라. 네, 다음 월급 때까지 기다려라. 자, 토비스를 보죠. 토비스도 여기 기업 가치를 먼저 좀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뭐 ROE도 높고요. 이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이렇게 주가가 일단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세는 하단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네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연말에 뭔가 얘가 지금 업황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무언가 이슈가 있으니까 저렇게 튀어 올랐겠죠? 예, 튀어 올랐을 테고 비접촉식 보급형 얼굴 채운계. 이렇게 되면은 얘도 저런 걸까요? 이제 그 뭐 진단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까요? 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쪽인데 갑자기 저렇게 됐어? 산업용 모니터, 휴대폰 뭐 이런 식인데 얘는 뭔데? 카지노, 전기차 뭐 얘가 원래 저거잖아요. 그죠? 카지노 저거 모니터. 그죠? 모니터 납품하던 회사죠? 얘 사업 동향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이거는 갑자기 왜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지? 모니터, 산업용 모니터, 이게 전부 다 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네, 의료사업 진출한다. 요쪽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테마로 형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을 거예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예,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도박을 무지하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한번 해드렸죠.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 새끼들이 하필이면 제 타고 있는 바로 뒤에 칸에 그냥 옛날에 우리 무궁화호 열차 혹시 타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고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박판이 벌어져 가지고 미친놈들이 그냥 온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진짜 시끄러워 죽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막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첫 담배를 펴대고 막 와, 나 기차 안에서 왜 그딴 짓을 하고 다니지 너. 진짜 그때 기차를 7시간 반인가 탔거든요. 상해에서 저기 안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7시간 반을 타고 왔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였고 미친놈 내가 싸울 뻔했는데 말이 안 통해갖고 말 싸우지 못했네. 얘네들은 진짜 웃기는 게 이 테이블에 모여요. 근데 마작이 아니라 카드 게임이었어. 그러더니 한 놈이 빠지니까 또 한 놈이 달라붙어. 한 놈이 빠지니까 또 한 놈이 달라붙어. 와 진짜 계속 오링 나면서 뭐 계속 바뀌는데 와 그렇게 7시간 반은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그만 도박이 무서운 거고 얘들이 그만큼 도박을 좋아해요. 네. 그 제주도에 롯데호텔 가면 지하에 저거 있어요. 카지노가 있는데 다 중국 놈이야.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카지노 하고 있더라고. 와 진짜 이 새끼들. 도박에 미친 민족 같아요. 그냥 제가 회사 사람한테 초대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마작판이야. 그 마작 한번 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마작은 할 줄 몰라요. 마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빠졌었지. 야, 이 새끼들은 그냥 다 도박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관광객들이 좋아진다,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좋겠지. 그래서 이 카지노 들어가는 부분들,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좀 있었을 거예요. 볼게요. 네, 파라다이스. 뭐 주가 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연말에 좀 올라가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인들 노려서 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고 또 현안 한한령이 풀린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상황이 반전이 됐죠. 아이 그지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산업의 위축, 뭐 한한령이 풀려도 얘네들이 오지를 못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현재로서는 뭐 열화상 모니터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의료기기 쪽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대단히 수혜를 많이 만들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그런 쪽은 일단 접어두고요. 이 카지노 사업 쪽으로만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성장이 잘 되려면 뭐 전기차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은 이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국면, 지금의 현재 국면이 좋아져야지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2014년도 여기 한참 중국에 붐 있을 때 그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다 중국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예전같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약간 과한 부분도 좀 있겠죠? 네, 다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돼요. 한국 화장품. 중국 관련이라 봐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2014년도 요까지 이제 주가가 엄청 상승하다가 그다음에 꼬꾸라졌잖아요. 여기도 막판에 올랐죠?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토비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상황이 좋아져야지 돼요. 네. 카지노 모니터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중국이 한한령을 풀어 주면서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현실은 현재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에 진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실적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기업이 기업이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한 칸이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업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려면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 즉 왕래가 막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국제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경이 다시 열려야 돼요. 그 비행기가 다시 다니고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일이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네, 최선입니다. 매수는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는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보유는 왜 계속 합니까? 좋은 기업이니까요. 네. 기업 가치가 뭐 망가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다시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장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센트럴 모텍 갈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뭐야? 네. 이거는 신규네요. 신규인데 지금 상승 이후에 상장 이후에 계속 얘네를 매도를 해왔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뭔가 실현을 겪지 못했었네. 예. 실현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부분이라 지금 추세가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을 항상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를 어떻게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규 종목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됐어? 왜 적자야 기업이? 왜 적자가 나요 기업이? 신규인데? 이상하다. 신규면 원래 실적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적자가 나지? 뭔가 좀 잘 안 풀리는가 본데? 근데 적자가 난 거야? 뭔가 이게 저게 집합이 안 된 거야? 계산이 안 된 건가 본데? 네. 그죠? 뭔가가 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네요.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보면은 네, 상장이 바로 된 거잖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 맞죠? 2019년 맞죠? 11월.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뭐 자동차 부품 전장 요쪽 부분 쪽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상장 이후에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도요. 저는 이런 자리 매수하지 않습니다. 뭐 더 올라가더라도 매수하지 않고요. 이미 공모가 대비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팔아먹은 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매수는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대신에 홀딩 중인 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리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한 2천원대에서 2만 5천원대 구간 여기 저점 구간만 지켜보고요.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딱히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새로 상장한 주식이라
네, 그다지 매수를 권장하지 않고요. 분석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공모가 이후에 더 많이 상승했는데 그 시기에 꾸준히 팔아먹은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25,000원 이상의 지지선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당장 매도보다는 좀 더 홀딩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물린 것의 일부라도 팔고 물린 것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걸 사는 건 어떨까요? 네. 물린 것보다 더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다라면 그러시면 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조금 착각하는 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팔고 새로 사게 되면 그 주식은 정말 잘 갈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 주식도 똑같아요. 어쩔 때는요, 내가 팔아먹은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 왜? 그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올라가겠다 싶은 걸 샀는데, 그건 또 안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물린 거를 팔고 더 빨리 갈 거 산다. 쉽지 않아요. 네. 다 같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더 보태기에서 더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랬죠? 돈이 없으면 돈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 물타기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보셨겠죠? 우리 박선영님은. 네. 왜냐면 내 것도 올라가고 저 새로 살 것도 올라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수수료라든지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럴 땐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자, T로보틱스도 신규 종목이네요. 뭐 해드릴 만한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 동안에 계속 팔아먹은 모습이 확인이 되죠.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신규 종목들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물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일단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고, 신규 상장 이후에 또 이렇게 ROE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실적이 나쁘게 나왔더라면 고생은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시장에 대한 저점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반등은 나가고 있지만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등 시 매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매도 포인트가 뭐 저항대가 8,500원, 9,000원인데 혹시라도 더 위쪽에서 매수하셨다라면 당장 여기서 매도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이고요. 저항대를 어떻게 뚫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반등 이후에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규 종목이면서 추세도 좋지 않아요. 하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지만 단기 저항대가 8,000원부터 시작되므로 그 시점에 다 도착했을 때 추세의 강도를 보고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홀딩만,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네. 루미 마이크로를 볼게요. 네. 루미 마이크로. 이것도 진짜 이건 시세가 안 나와가지고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00원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죠? 장기적 바닥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갈 때는 뭐 일단
뭐 저점 지지 때는 여기 1차적으로 1,500원이네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여지는 관점은 여기 3,000원대. 결과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500원대 지지가 되려고 했든 아니면 1,000원대 지지가 되려고 했든 주가는 그런 식으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1,500원에서 3,000원이면 100%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매수는 언제 기다렸다가 1,500원대 회복하면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가 일단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시점은 약간 이건 과매도 국면이고요. 여기 1,500원대 올라가면 추세를 다시 꺾어서 반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다렸다가 1,500원대 이상부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장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아서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기업 실적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망하지 않으면 일단 데리고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개선된다거나 뭔가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더라면 크게 시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보다 앞서서 지금의 위치를 보면 일단 1,000원대에서 반등하는 저점 확보가 만들어졌고 위쪽에 지지 저항대인 1,500원이 돌파가 되면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 관점을 유지하시고 매수는 1,500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저항대 밑에서 매수가 됐을 때 저항을 못 넘어가게 되면요 지지부진 고생을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요. 1,500원대 넘어가면 그때 이쯤이면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1,300원에 사나 1,500원에 사나 큰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LG상사 상사기업도 오늘 이거 왜 상한가요? 네,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게 나왔나요? 왜? 뭐 때문에? 구충제가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 관계없는 거잖아. 대규모 자사주 매입. 네. 대규모 지금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나 한번 보자. 오우. 잔량 큽니다. 시총의 28%를 매수하겠다. 이거는요 주가가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시가총액의 28%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포인트가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총이 28%면 주가 더 많이 가야 되겠죠. 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 위쪽에 있었으면 그죠? 뭐 3만원대, 4만원대 있었으면은 이게 1,000억원 매수한다고 해서 뭐 큰일 이렇게 간에 기별 당했겠죠.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1,000억원 매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건 대단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에 따른 강력한 호재의 발생이고요. 그 규모도 제법 크게 형성되었으므로 지금은 추가 상승이 당연하게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들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건데 신규 매수나 또는 단기적 차익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겠죠. 네, 그러면 매도를 볼게요. 매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빙그레 같은 경우처럼 저항이 어디에 있냐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000원, 16,000원대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딱 상한가 한 방 정도 더, 그죠? 상한가 한 방 정도 더. 그러면 내일은 일단은 강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갭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쭉 올라갔다가 위쪽에서 쳐맞고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 즈음 가까웠을 때 1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일도 갭 상승이고 아주 강하게 갭 상승하고 나서 강하게
한 10%대 이상에서 플러스 10%대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다. 양봉을 마무리했다. 그럼 더 가는 거야. 네. 이거는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항대는 15,000원 요 근처 왔을 때 매도하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강하게 마무리가 된다. 강한 갭상승이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빙그레처럼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터지고 막 거래량이 오늘보다 더 늘어나고 이렇게 물량을 다 줘버리게 되면 요거는 매도 타이밍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죠. 신규 접근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점상 이후에 추가 상승 갭 상승 나오는데 거기서 신규 매수 따라 들어가는 것은 나쁜 근처겠죠. 네, 나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그렇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추가 상승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면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거의가 골치 아플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 시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되면 계속 홀딩, 윗골이나 음봉 길게 터지면 매도, 그 다음에 15,000원 근처 저항대는 단기 매도 포지션으로 좋습니다. 저가대의 저가대의 자사주 매입인 만큼 장기적 관점은 긍정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그지 같을 때 자사주 매입해 놓으면 주가가 몇 배는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뭐 증여하고 난리 쇼 브루스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네. 마니커 갈게요.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기업들이요, 뭐 이렇게 그 증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승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회장님들이 많이 늙고 그래가지고 이제 승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가실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저점 지지대 여기네요. 그쵸? 지지대가 형성된 구간. 여기는 뭐 언더슈팅이가 크게 의미 없고 이미 많이 위로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 위쪽에 저항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네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요. 요 변동성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까지 올라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800원대, 780원. 네, 780원 위쪽에서는 긍정적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 괜찮겠다. 780원대, 800원대 지지가 형성되면 홀딩 또는 매수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대치는 요 관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제법 많이 올라오네요. 네, 요 저항대 근처까지 뭐 1200원, 1300원 근처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다 회복해서 올라온 부분이라서 이평선 모아놓고 반등만 나가면 저 위쪽까지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홀딩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하단으로 미끄러진 것을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고요. 780원, 800원 구간의 지지대를 확보했으므로 현 구간을 지켜준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시점은 홀딩 하셔도 좋고 신규 매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780원 800원의 지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다 회복된 것도 있을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은 네, 생각보다 낙폭도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반등도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었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요. 여기는 보너스였죠. 보너스. 500원에 사신 분들은 조만간 100%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에 사시면은요, 수익을 그냥 빵빵 챙길 수 있어요. 요거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속상해서 또 치킨에 맥주 하시고 네, 기분 좋아서 또 치킨에 맥주 하시고 뭐 계속 치킨에 맥주 하시잖아요. 네. 닭고기는 많이 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드리고요. 네, 뭐 걱정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팔바TV와 함께 네, 성공 투자를 꼭 이끌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 중간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